화요일 용봉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용무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허성무 전 창원시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네, 우리 허성무 시장님 정말 오랜만에 뵙고. 예. 저기 원래 이제 지금 정치 준비, 총선 준비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년 4월 총선에 나가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이제 좀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방송을 자주 오진 않고요. 서울이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1박 2일 출장을 예.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는. 주로 창원에 이제 계시네요. 그렇죠. 동네를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역구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구만 가도 네. 지역구를 옮긴다는 소문도 나고 이래서. 예전에 좀 같이 방송도 하고 할 때는 그때는 서울에서 방송을 하시고 또 지역에 가시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때는 서울에 숙소를 마련하고 있었고 지금은 뭐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수원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수원은 굳이 이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리니까요. 근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횟수가 많아지죠. 이게 그 현역 국회의원들도 왜냐하면 아예 창원 정도에 있는 의원분들은 주말에만 내려오는 거로 지역 주민들이 익숙해 계신데 맞아요. 수원 정도 거리는 잠깐 왔다 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회기 중에도 잠깐 왔다가 그럼 또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동 거리를 합치면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니까. 금기 원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고향으로 내려가고 월요일 날 올라오고. 그 진짜 참 정치인들이 숙명이 참 더더욱이나 총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지역구를 또 챙겨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 주중에도 가끔씩 나타나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총선 얘기 좀 해보면요. 자, 본격적인 총선 시기엔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뇨한 혁신위원장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도부, 친윤, 중진들 결단 내려라라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말을 따르는 겁니까 의원들이? 안 따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죠. 사실은 지금 당 지도부와 친윤 의원들의 이선 후퇴 없이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없다는 거는 거의 상식 아니에요. 많은 당원들도 그 부분에 다 동의하고 있어요. 네.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하고도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불출마 내지는 수도권 험지 출마 정도의 희생도 각오하지 않고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게 당연히 가장 먼저 화답해야 될 분 아닌가 싶은데 지금 며칠째 대답이 없다는 것은 아니 그러면 대표직을 계속 맡을 때는 어느 정도의 자기 희생을 각오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대로 지금 김기현 대표, 권성동, 장제원 한 이들 중에 한 명만 한두 명만 결단을 하면 주르륵 따라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좀 많이 남지 않았나요? 공천까지는.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겠죠. 먼저 하기는 좀 그렇고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결단을 했을 때 총선이 끝난 이후에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교감이 있어야 될 텐데 아직 그것까지 교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그 교감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말씀대로 대통령실하고 이렇게 교감이 이뇨한 위원장 입장에서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혼자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뭔가 그래도 뒤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됩니까? 교감이 없어도 충분히 해야 될 얘기 아닌가. 해야 될 얘기다. 해야 될 얘기고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감 여부는 꼭 필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뭐 예전에 있었던 얘기긴 한데 윤석열 정당 신당 이거 관련돼서 이철규 전 사무총장도 새로 영입됐고 신윤핵관으로 지금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일각에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바뀐다. 사실 이철규 의원은 대중 인지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분이에요. 그렇죠. 대중 인지도는 높지 않으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사무총장에서 물러난 지 20일도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임명됐을 때 당내 사정을 아는 분들은 사실상 많은 분들이 절망했죠. 윤핵관이다, 신윤핵관이다. 그러니까 그 당 수석 대변인의 그 임명 배경 설명이 그거예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임명이 이루어진 맞습니다. 것으로 안다.
근데 업무의 연속성은 하던 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거하고 혁신하고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혁신은 그야말로 가죽을 벗겨내고 새롭게 그렇죠. 태어나는 것인데 업무의 연속성은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건데 네. 이건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많은 당원들 또 당에 있는 원내외 인사들이 야 이거 바뀌지 않겠구나라는 절망을 하게 되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네. 소위 얘기하는 윤석열 신당은 글쎄요 그 정도의 정치적인 추진력이 있을까요 지금? 허성무 씨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신당이라는 것이 국힘을 벗어난 새로운 신당이 아니고 국힘 내에서 완전히 사람을 교체시켜내는 신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이 다시 복귀를 한 거고 사실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도 이철규 사무총장과 자주 술을 나눈 친한 사이라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어쨌든 이렇게 밖으로 요란하게 혁신의 나팔을 불어대는 거고 실제로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는 그래서 밖으로 보면 좀 모순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긴밀한 각본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짐작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요한 위원장이 이철규 인재영이 임명됐을 때 하늘을 불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사실은 좀 혁신위원장이 또 그런 평가를 내렸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아니 근데 인요한 위원장께서는 워낙 농담을 잘하시는 분이라 그런 의미에서 글쎄 뭐 절망적인 상황을 블랙 유머로 승화시킨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좀 이렇게 좀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민주당에도 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지금 험지 출마. 민주당도 결국 그러면 또 중진들도 험지 출마하라 이런 요구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있지만 뭐 1년 전부터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뭐 수도권 3선 이상의 뭐 586들 험지 출마나 용태 이야기들을 계속 주장했고 당내 이건 흐름이 일정 정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장들은 총선이 되면 언제나 그런 주장들이 이당저당 할 것 없이 다 있어 왔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얼마만큼 현실화되느냐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총선이 되면 언제나 물갈이 경쟁을 합니다. 그 물갈이 경쟁에서 누가 더 물갈이를 많이 했고 질적으로 잘했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관심을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성이 늘 이렇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김연경 혁신위의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지금 벌써 나오는 거죠. 결국은 공간이나 공심위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공천의 기준에 김연경 혁신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금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한 금지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뭐 자유로운 경선과 공정한 경선을 전반적으로 보장해 주는 방식으로 가서 자연스러운 당원에 의한 교체, 국민 여론에 의한 교체 이런 것들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실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요한 혁신이 안에 3선 동일 지역 연임 금지 그거 포함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게 됐었으면 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쪽 혁신 더 잘하는 거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힘의 관계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선 이상은 동일 지역에 출마 못한다라고 딱 집어넣는 순간에 이 반발이 더 거세지겠죠. 그거는 그 기준으로 하면은 누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명확해지잖아요. 딱딱 나오잖아요. 딱딱 나오니까요. 그렇죠. 지금 같으면 뭐 스타급 의원 영남에 본인은 스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전국 인지도 뭐 10%는커녕 5%도 안 나오는데 내가 왜 스타냐.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된다. 아니면 친윤 의원들의 이선 후퇴. 나 친윤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약간 애매한데 3선 이상으로 딱 묶어버리면 누가 해당되는지는 명확해지잖아요. 딱 나오니까요. 그러면 더 조직적인 반발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 혁신안의 내용으로는 집어넣지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요한 혁신위가 막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뭔가 많은 얘기 이슈 뉴스가 되고 있는데 항상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 이 부분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권이니까 하지 않겠다고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빼고 혁신을 말한다.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당이 바뀌면 양자 간의 관계에서 관계는 재정립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은 당의 변화, 당의 인물 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관계는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보니까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나옵니다. 누구 사직한다 누구 사직한다는 기사가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사직하고 총선에 출마하려면 당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당에서 확실하게 기준을 정해야죠. 대통령실 참모 출신 편한 공천 없다. 적어도 한 명이라도 경쟁자가 있으면 무조건 경선을 해야 된다. 소위 얘기하는 전략 공천은 없다. 뭐 이런 거를 명확히 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는 재정립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혁신위가 잘한다고 뭐 이슈가 많이 된다고 하긴 하지만 이 대통령하고 관계 설정은 아직까지 좀 얘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관계 설정은 지금 그대로죠. 본인이 명확하게 한계를 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이상의 관계 설정은 혁신위가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혁신위원장 스스로가 그럴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위는 사실은 이제 요란하기만 하지 성과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맨 처음에 인선에서도 실패했죠. 그다음에 낙동강 하류 지역의 이선 후퇴 문제도 지금 사실상 실패한 것이고 그다음에 뭐 사면 부분도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란하게 하지만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결국은 12월까지 시간만 끌고 결국 공간위로 모든 공이 넘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그냥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 좀 전에 김영진 의원 말씀은 90% 이상이다. 나간다고 봐야 된다. 하는데 우리 김용남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50% 아직까지 반반이다. 반반이다. 남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그때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뭐랄까 표현은 좀 그랬습니다만 국민의힘 당내에서 차지하고 있었을 영향력 내지는 뭐 그걸 지분으로 표현하기도 하던데 어제 하태경 의원 보니까 지분을 챙겨줘야 된다. 뭐 그만큼 챙겨줘야 된다. 챙겨줘야 된다고 했던가 뭐 그런 표현이 나왔던데 그게 보장된다면 안 나가겠죠. 그게 보장이 안 된다면 나갈 거고. 근데 그거가 되게 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얘기죠. 그게 이준석 대표의 표현으로 하면 당이 바뀐다면 하는 전제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다.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안철수 의원 표현에 빌자면 마삼중 마이너스 삼선 중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 타이틀 좀 떼야 된다. 이번에는 무조건 국회 입성 배지 달아야 된다. 요 목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당연하죠. 현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역할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만약에 본인이 현역 대표였더라면 그렇게 쫓겨나지도 않았겠죠. 토사구팽당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국회 진입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쫓겨났을 때 대구 경북을 많이 돌았어요. 맞습니다. 조부모님 산소,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다니고 내가 대구와 칠곡에 적자다 하는 거를 굉장히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대구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거기서 저술 활동도 했어요. 근데 그건 뭔가 하면 나의 뿌리가 여기다는 것을 대구 경북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의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당을 창당할 것이냐. 저는 50%가 아니고 51%예요. 51%니까? 이제 조금 다리를 건너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12월까지라는 전제를 달고 있지만 12월까지 당이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결국은 속아내고 자기 친위부대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국힘을 오로지 자기의 신당으로 만들 작전을 세우고 있는데 바뀐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일부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권력을 위해서라면 대선 과정에 2번이나 폭탄 좀 맞고 껴안고 하던 그 모습을 다시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그 후보가 아니잖아요. 이미 대통령이 되어 계시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그때와는 좀 다르다.
예,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가 취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신당 창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그 껴안는 거 네. 대선 때 그 모습 뭐 껴안아서 나중에 뭐 비대위원장이든 선대위원장이든 이렇게 시켜주는 거. 그 가능성은 지금 허성무 시장님은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죠. 아, 용산에서? 예. 그거는 지금 상황이 이대로라면 정말 내년에 어렵다. 범야권 200석이 아니고 아마 내일 총선이 치러진다면 야권에서 210석쯤 가져갈 것 같은데. 210석이요? 예. 지나치게 과장되죠. 210석쯤 가져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인식한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바뀔 거고 예. 태도가 바뀔 거고 야, 이렇게 저렇게 말이야 뭐 해갖고 누구 하고 거기에 누구 받고 소위 누구를 거기 어디다가 공천하고 걔가 그 지역 선거를 이끌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판을 짜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선거 모르는 사람이 짜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선거 모르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한다면 변화 가능성이 없을 거고요. 그 차이는 있는 겁니까? 항상 제가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서 이제 선거하는 분들하고 또 지역이 특히 국민의힘이면 영남 지역, 또 민주당이면 호남 지역이겠죠. 그분들하고 전략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 지도부가 누가 가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당연하죠. 이제 제가 저는 좀 어려운 데 사시니까 영남을 잘 아니까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고 네. 부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국힘의 영남의 지지율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전혀 안 올라갑니다.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평가만 달라지고 있는 것뿐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영남에서 다음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 안 부느냐 결국 그 선거가 되는데 네. 영남의 전통적인 그 국힘 국회의원들은 자신만만하죠.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가 네. 남이가 이게 언제나 통하는 정서가 있거든요. 그 정서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어려움이나 민감함에 대해서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영남권 의원들이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선거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소위 동진 정책을 펼쳐서 특히 PK 지역에서는 꽤 많은 의석을 그렇죠. 확보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내년이라고 안 그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신당이 나타난다.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 대통령 지지율에 만약에 국민의힘 일부 세력 그리고 또 다른 정치 세력이 규합된 신당이 나타난다고 하면 영남권 선거 국민의힘 절대 장담할 보수 분열될 수 있다. 절대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쉽지 않다. 그게 네. 부산에서 부산 5석 네. 그다음에 이제 경남의 민주당 3석 예. 진보정당 1석의 예.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예.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질 때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호남이 이제 거기 결합해서 네. 민주당이 호남에서 대표하고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 그러면 안철수 신당이 영남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네. 결국은 민주당의 표를 끌고 갈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했지만 네. 실제로는 국힘의 표를 선거 결과는 좀 잠식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동남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 그런 추측과 걱정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영남의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정도 몇 석을 잃은 경우는 있지만 최악의 경우였지만 별거 아니더라는 걸 이미 경험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안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시장님. 지금 이주 전 대표가 지금 비명계 만났다. 특히 이상민 의원은 밝혔으니까요. 고백을 하셨죠. 만났다고 얘기를 했고 그 말고도 많이 만났다고 하는데 만약에 신당 만들어지면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도 가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많이 만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부 극소수 또 이현주 의원이 옆에 계시잖아요. 네네. 이현주 의원이 옛날에 우리 민주당을 하셨잖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인적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부 만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직 총선이 5개월 이상 남아 있고 그렇죠. 예. 공관위는 사실은 이제 1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공천은 2월 달에 합니다. 네. 심지어는 3월 중순까지도 공천이 늦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속으로는 약간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아직 급할 건 없고 여러 가지를 체해보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 비명계 의원들이 네. 이제 신당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도권 선거는 더 유리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신당의 출연은 국민의힘 쪽의 타격이 더 크겠죠. 지금 명칭도 가칭 이준석 신당이잖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출신이고 네. 그리고 비명계 의원 일부가 합류하더라도 그 당의 간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훨씬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말로 신당이 네. 간판이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싫은 사람들이 다 옮겨가는 네. 뭐 예를 들어서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정세균 전 국회의장 같은 분들까지 다 합류하는 아주 크게 간다면 소위 빅텐트가 쳐지면 그거는 알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30% 네.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아주 강성 지지층 외에 제3지대로서의 역할 빅텐트가 쳐지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뭐 김부겸 총리님이나 정세균 전 총리님이 뭐 은퇴를 하시면 하실지 그럴 정도까지 가실 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당을 하겠다는 확신이 있고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한 기술적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당 자금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의원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현역 의원들이 필요하잖아요. 실제 출마를 했을 때 기호가 몇 번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거기에서 의원들의 필요성이 나오거든요. 자금과 기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준석 전 대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 세를 모으기 위한 노력은 지금 물밑에서 열심히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소위 얘기하는 빅텐트가 지금으로는 뭐 허황된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 안에서 실제로 공천 작업이 시작되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발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 이낙연계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 하면 20-30명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보니까 돌아가는 거 보니까 공천 작업을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주도를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럼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그 더민주혁신회의나 민주당의 그 지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도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분열돼서 다 죽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명분을 주지 않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틀 안에 묶어놓고 승복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려고 노력하겠죠. 최선을 제가 다할 알기로는 그쪽 분들도 참 소통 안 되고 말 안 통하는 그룹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요. 자, 또 하나의 신당이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국 전 장관 얘기도 좀 하면 조국 신당 얘기도 나오면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생각하고 있다. 출마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워딩에 하면 사회적 뭐 방법, 그다음에 뭐 문화적 방법, 정치적 방법인데 정치적 방법도 고려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는 결국 이제 출마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선거 제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뭐 연동형 비례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도 하고 지역구를 뭐 강주나 고향인 부산이나 아니면 활동했던 관악 쪽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썩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내년 총선은 구도와 바람이 결국은 2년 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되면 이 구도가 흐트러질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가장 크죠. 개인적으로 뭐 진짜 멸문지화를 당한 그런 어마어마한 정치적 공격과 보복을 검찰로부터 받았다 하는 거에 대한 동정심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도 있지만 또 실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매우 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민주당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썩 반갑지 않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민주당에 만약 조국 전 장관 나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까? 관건은 선거법 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장 그게 중요하다. 지금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치렀던 그 선거법 소위 얘기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바꾸자고 그러는데 민주당하고 동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법을 못 바꾼 채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 그러면 아마도 제가 예상해 보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정당? 그렇죠. 예. 비례대표 전문 정당 정도 하나 만들어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민주당은 선거 때까지는 선을 긋겠죠. 네.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다. 그러면 부담을 덜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선거 이후에 획득한 의석은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지금 범야권 200석 얘기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뭐 비례 정당을 여러 개 만들어서 거기서 획득하는 의석수와 더불어민주당이 또 획득한 의석수 합쳐서 200석을 넘겨보자는 얘기가 지금 야권에서 나오는 것이고 저는 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선거 제도가 언제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그 출마 여부가 갈라질 것 같네요.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안 바뀐다고요? 저는 그렇게 지난 룰 그대로 간다. 갈 가능성이 많아요. 민주당이 지금 동의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은 역대 선거를 보면은 언제나 선거 룰은 가장 마지막에 바뀝니다. 그러면 최악의 순간까지 버티다가 그 비례 정당 또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에 가서 타협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저는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 작년부터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네. 그럼 하나도 바뀌지 않고 시간만 가고 있는 거죠. 결국 이번에도 그리 될 가능성이 높다. 전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기존의 선거법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례대표 전문정당을 지금 당장 만들어도 서너 개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합쳤을 때 범야권 의석수가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국민의힘 주장대로 병립형으로 바꿔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전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민주당 내의 전략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민주당과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범야권 내에 여러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서 충돌되고 있어서 민주당도 이걸 하나로 딱 정리해서 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기가 더 어렵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뭔가 하나로 딱 정립을 하면은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뭔가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절충을 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범세력에서 이 어떤 뚜렷한 그걸 결론을 내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우면은 현행 제대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총선 얘기 아주 심도 깊게 많이 나눴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모시고 싶은데 뭐 하여튼 또 우리 허 시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울 출장 또 오세요. 오시면 말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허성무 전 시장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